교장은 청소부를 얕보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언젠가 이렇게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새 학년 첫날. 서울의 날씨는 초가을이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우울로 가득했습니다. 고은자는 50대였고 빛바랜 관리복을 입고 간소하게, 아니 다소 엉성하게 차려입고 복도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온갖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넓은 복도 한가운데 새하얀 셔츠에 묻은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명문 학교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치 바늘이 내 심장을 꿰뚫는 듯 깊숙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강해지라고. 누구에게도 내 약점을 들키지 말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아이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었다. 어른들처럼 멸시하는 눈빛은 아니었지만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쓸고 닦는 것 외에 그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이승호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훌륭한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고은자 선생님, 그의 경멸 어린 비웃음에 강당 아니 웃음바디에 휩싸였다. 이 선생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쓰레기, 너무 비열해서 존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첫날처럼 가슴이 여전히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누구도 제가 부산에서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었고 언론의 존경을 받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단상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10년도 더 전 불의한 사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었고 오직 저만 매일 밤 그 기억과 함께 살며 다시는 분필을 들고 학생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는 농담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환경, 하지만 가장 낮은 위치에 저를 두셔서 매일 눈물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강당에서 뛰쳐나갔을 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과 케이크 포장지를 치우며 서 있었다. 그런데 멋쟁이 학부모 한 분이 실수로 내 빗자루를 밟으시더니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셨다. 아가씨, 당신 나이에 시골로 돌아가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는 게 낫겠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더 얕보게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빗자루를 집어들고 조용히 일을 계속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지훈이라는 작고 서투른 10학년 학생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복도 끝에 서 계신 걸 봤어요. 마치 울고 계신 것 같았죠. 나는 깜짝 놀라 눈꼬리를 재빨리 닫고 그 소년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지훈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하지만 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할 거야. 그때 지훈이가 도망가 버렸고 나는 텅 빈 운동장에 말없이 서 있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다시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고마움에 이 세상이 나에게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에는 지훈 같은 사람이 비록 직감으로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저 자신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요. 개교 첫날부터 이 명문학교에서의 제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경멸적이거나 기껏해야 가짜 동정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 구석구석을 쓸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책상과 교실 문을 닦았는데 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 동정심과 연민, 심지어 짜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일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일하는 나를 바라보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서로에게 늙었는데 아직도 이 일을 하다니 전생에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말했다. 그 말들은 마치 바늘이 내 가슴을 꿰뚫는 듯했지만 나는 침묵하며 눈물을 삼켰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에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개학 첫날 나를 믿어준 작고 순진한 10학년 지훈이의 눈빛이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은 이상하게도 나를 안도하게 했다. 한 번은 지훈이가 화장실 앞에 서툴게 노트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지훈을 보고 낄낄거렸다. 세상에. 노트도 못 들게 하면 공부가 뭐야. 한 친구가 경멸조로 말했다. 지훈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없이 노트를 집어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부산에서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그 당시 나도 서툴고 소심해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끈기와 자존감으로 조금씩 내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지훈은 어떨까? 지훈도 그럴 수 있을까 그날. 학교가 끝나고 복도 끝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창문 옆 숨겨진 구석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훈이가 구겨진 수학책을 껴안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작게 불렀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지훈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당황한 듯 선생님, 죄송해요. 방해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지훈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누구나 가끔은 슬플 때가 있어. 수학을 잘 못한다고 들었지. 지훈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어. 반 친구들이 계속 나를 비웃고 나도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무시당하는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훈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그 문제 좀 보여줄 수 있어. 지훈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곧 있을 영재고사 고급 문제였다. 문제를 보자 갑자기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던 공식과 정리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지훈이 갑자기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연필을 집어들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경청하며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아이는 작게 소리쳤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은 갑자기 침묵했다.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고 위로했다. 괜찮아. 네가 이 교훈을 이해한다면 좋겠어. 하지만 이 일은 나에게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부터 지훈과 나는 학교가 끝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적한 구석에 가끔씩 함께 앉곤 했다. 이 작은 비밀은 지훈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반 친구들이 그의 이상한 변화를 알아차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낮게만 보이던 수학 점수가 갑자기 급등했고 어느 날은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까지 풀게 되었다. 지훈을 미래가 없는 어리둥절한 학생으로만 생각했던 담임 선생님은 이제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내 작은 비밀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이 불안해졌다. 어느 날 오후 텅 빈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은자 선생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훤히 보이는데. 지훈 학생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하진이라는 젊은 담임 선생님의 얼굴에는 의심과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우연히 지훈이가 작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도와주고 온 거예요. 하지만 하진은 손을 놓지 않고 입술을 오므리며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도울 수 있겠어요 경고하는데 더 이상 제 학생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 신고할 거예요. 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를 남겨둔 차에 떠났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이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소년의 순수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제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낯선 사람이 멀리서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엄격한 수학 선생님, 김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저를 눈여겨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묘한 기묘함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뒤섞인 눈빛에 묘한 이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려 했던 작은 비밀이 마침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감했던 바로 그 순간, 며칠 후, 성민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자 선생님,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진심 어린.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고 무엇보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미래의 문이 눈앞에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 대규모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든 학부모님들은 깔끔하고 우아한 차림새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강당 구석에 서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승호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이번 학기 학교 최고의 학생들을 큰 소리로 소개하고 있었고 지훈이의 이름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갑자기 쿵쾅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기뻐하는 동시에 이 뛰어난 수학 점수가 분명 의심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에 걱정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부유한 부모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지훈이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항상 반에서 꼴찌였잖아요. 그 거친 말에 누군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했다. 지우는 당황한 듯 무대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복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어떤 이들은 비웃기까지 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다.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아봤기 때문이다. 지훈이 강해지기를 바라며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작은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을 꺼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진실을 말해봐.
누가 널 도와줬어? 어떤 선생님이 몰래 가르쳐줬어? 네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부정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지훈이가 여전히 대답 없이 석상처럼 서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서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지훈이 수학을 도와준 사람은 우리 학교 관리인 고은자 선생님이야. 네가 직접 그 선생님이 지훈이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는 걸 봤잖아.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복도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12학년 민우라는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유명한 우등생이었다. 전에는 그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내 작은 비밀을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민우가 보낸 눈빛에서 나는 진심, 절대적인 신뢰를 보았다. 지훈이 외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다. 며칠 전 성민 선생님이 보내셨던 의미심장한 눈빛이 문득 떠올랐고 그때야 깨달았다. 어쩌면 민우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몰랐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번에는 감정 때문이었다. 명문이면서도 차가운 이 학교에 나 같은 하급 관리인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정 때문이었다. 이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떤 학부모는 놀라고 어떤 학부모는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이는 단상에 올라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모두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은자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학교에서 최고예요. 조용히 있어서 죄송해요.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고 제 묵묵한 노력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강당을 나서려는 순간 이 교장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자 선생님, 모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 학교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가슴을 꿰뚫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단상으로 다가가자 제 목소리가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를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수학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단상에 섰고 부산에서 도교육청 우수교사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당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 교장은 말을 잃었다. 평소 자신이 열등하게 여겼던 청소부였던 내가 한때는 이렇게 유능한 교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에 나를 얕보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있는 지훈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가득했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크고 단호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뒤돌아보니 성민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손뼉을 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깊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일 때문에 누군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은자 선생님을 조용히 지켜봐 왔고 진정한 재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며 떨렸고 곧이어 장내 전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망설이다가 점차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순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고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마침내 제대로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고개를 높이 들고 제 진정한 가치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인생은 때로 기묘하고 우리가 가장 사소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그 충격적인 학부모 면담 이후 제 삶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의 크고 작은 모든 TV 채널과 신문사에서 심지어 제가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고향 부산에서도 끊임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가 전국 수능 학생의 숨은 미스터리 수학 선생님이 된 청소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시끄러운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서 제 삶의 진짜 이야기를,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제가 아직 이러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학교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미워했던 이승호 교장 선생님은 이제 뜨거운 숯불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어서서 제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자 선생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부주의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볍고 무거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한때 멸시했던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나는 그에게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사과도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게 입힌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뿐 아니라 지훈이 공부에 방해하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하던 젊은 담임 하진 선생님마저 이제는 죄책감에 찬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점심시간에 만난 하진 선생님은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자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생님 같은 청소부는 학생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잠시 선생님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얕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당장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하고 오만했던 때가 있었다.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더 많은 존중을 받기는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시선과 험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직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매일 호기심과 시선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바로 그때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2학년 수석이었던 민우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저를 위해 나서준 학생이었죠. 어느 날, 방과 후 민우가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인기 길거리 음식인 매콤한 떡볶이 한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수줍게 과자 상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저와 제 친구들이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시든 저는 항상 선생님을 응원할 거예요. 그 소년의 진솔하고도 간결한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우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교사로 일했던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던 오해에 대해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민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자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진정한 열정으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선생님이 되는 게 최고예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마음속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선생님의 조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민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빙빙 돌리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은자 선생님, 걱정이 많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안이 있어요. 서울에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센터를 여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이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겪어오신 일, 선생님이 하신 일들이 세상의 길 잃은 아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진심으로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과 불의가 갑자기 묘하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운명이 제게 정해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우연히 발견한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편견과 거친 말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훈이가 있고, 민우가 있고, 성민 선생님이 있고, 앞으로 만나서 도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언젠가 저는 고개를 들고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진정한 가치입니다. 어떤 편견도 파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종종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삶이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모두의 눈에 목소리도 없고 외모와 직업 때문에 멸시받는 나이 들고 하찮은 청소부로만 보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 동구 빈민가 골목길에 있는 무료 수학 과외센터의 작은 방에 앉아 있어요. 가난하지만 야심만만한 아이들, 심지어 예전에는 저를 멸시하던 부모님들까지 이제는 이곳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가르치는 작은 방은 전혀 호사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옛날 학교에서 버려진 물건들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던 시절에 모아둔 낡은 교과서 몇 권이 놓인 소박한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제가 견뎌온 모든 고통과 오해, 편견 끝에 마침내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처럼요. 부산에 있는 제 옛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은자야, 우리 인생은 김치와 같아. 처음에는 맵고 짜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 끼니마다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이 된단다. 당시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쓰디쓴 것이었지만 그 쓰디쓴 경험 덕분에 이제 평화와 친절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센터를 열던 날, 저를 도와주러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성민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청소부 시절부터 늘 묵묵히 저를 믿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왜 저처럼 미천한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시냐고 여쭤보니 선생님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생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특별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날 센터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승호 교장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 앞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이 왜 오셨는지 몰라 약간 당황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은자 선생님. 저는 오늘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아들의 학업이 부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그 진심 어린 무력한 말을 듣고 때로는 아무리 강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도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감사하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이전에 겪었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장 선생님은 아들의 공부를 참관하기 위해 가끔 센터를 찾아오셨는데 저를 보실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장 선생님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씀 없이 친구처럼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도왔던 어린 지훈이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훈이는 방과 후에 제가 다니는 센터에 자주 와서 다른 부루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을 돕습니다. 어느 날 센터 밖에서 지훈이와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자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지식을 잘 아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훈이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신뢰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서 저를 구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지훈이가 그날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민우가 나서서 저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성민 선생님이 말없이 저를 격려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어쩌면 저는 아직도 남들이 준 편견과 상처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늙은 청소부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인생은 제게 특별한 사람들을 선물했어요. 제가 더 이상 저를 믿지 못할 때에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제 작은 교실에 열정적이고 성실한 아이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한 가정 출신이지만 늘 꿈과 포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친구여, 언젠가 누군가 당신을 얕보거나 과소평가해서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 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당신이 속할 곳을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진실하게 유지하세요. 그래야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역경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억해, 나, 고운 자, 한때 온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여자가 마침내 나만의 빛을 찾았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도 꼭 할 수 있을 거야. 친구야, 아시다시피 인생은 때로 돌멩이 속 진주를 찾는 여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거친 돌을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정성껏 다듬어지면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당한 편견, 경멸, 상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 속에 운명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독이 되는 침묵을 깨뜨릴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나아가는 한 언젠가 진실과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빛날 것입니다. 인생은 짧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와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부드러워지며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나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양심에 따라 살면 삶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멸시를 받거나 불필요한 편견에 직면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또는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삶의 격동기를 보낸 후 평화와 평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